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석유혁명, 이 얘기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네.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은 먹을 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서부터는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따지고 보면은 자원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도 자원이 필요하고 뭐 그 제국주의라는 게 전부 다 그 자원 놓고 네.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처음으로 제국주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자체 해결이 돼버리는 에너지와 식량이 한꺼번에 자체 해결이 되는 네. 그런 황당한 세월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반대하는 거는 그 프랙을 하다 보면은 공해도 생기고 뭐 지진도 날지 모르고 뭐 밑에 있는 바위를 그냥 압력으로 깨는 거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이지. 일단은 보세요. 100년 쓸, 200년 쓸 석유가 있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기분이 널널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 뭐 캐도 되고 안 캐도 되고 그 영어로 그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Strategic Petroleum Reserve 해갖고 SPR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다 들었을 거예요. 석유를 사다가 안 쓰고 땅에다 집어넣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60일분인지 비축해. 그러니까 숨겨놓는 거죠. 네. 그 미국 텍사스 같은 데 가보면은 천연 동굴에다가 그냥 갖다 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급할 때 꺼내 쓰려고. 그래서 그 석유 위기 같은 거면 그거 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뭐 몇백 년 쓸 게 그냥 저절로 땅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캐는 기술 개발했으니까 굳이 뭐 저장 시설을 만들고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거기 그 지금 미국에서 제일 그 석유가 많은 곳으로 예상되는 거가 로키 산맥이 그 미국 가운데 이렇게 등뼈처럼 되잖아요. 로키 산맥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이죠. 네. 그쪽에 가 보면은 그 콜로라도, 유타, 뭐 와이오밍 아주 그 평평한 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가 그 밑바닥이 5억 년 전에 바다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을까를 거기가 제일 많은 거로 보는데 좀 넓게 보는 많게 보는 사람은 그 2조 배럴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2조 배럴을 하루에 1,800만 배럴씩 지금 쓰는 2014년 기준으로 그래서 2조 나누기 1,800만 하면은 그게 300년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점점 더 그죠 효율이 높아지고 효율이 높아지고 또 단가도 내려가고 또 지금은 경제성이 없지만 앞으로 경제성이 생길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렇죠. 300년이 아니라 뭐 그렇죠. 400년, 더 500년이라고 쓸 수도 있는 해도 거고. 그리고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콜로라도 그 3개 주지만은 미국 전체 전역에 그게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도 있고 오하이오에도 있고 나는 그 오하이오에 있는데 가봤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서 어느 책을 읽다가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는 김에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빌려 타고 콜럼버스에서 한 3시간쯤 갔는데 그 캐롤톤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농사만 그 우리나라 골프장 같아요. 초록색으로. 근데 그 내가 읽었던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책의 첫 장면이 캐롤톤 오하이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가 다 농부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 마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셰일 오일 업자한테 뭐 나쁜 말로 하면 넘어간 거고 좋은 말로 하면은 판매를 한 거고. 당신 땅에서 기름 나오니까 이걸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팠는데 이제 거기서 파다 보니까 땅바닥 파야 되고 뭐 검은 기름 떨겨뜨리고 트럭 다니고 그러니까 시골 마을 사람들이 그게 화가 난 거죠. 근데 그 농부는 나는 이제 부자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 속에서 그게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 싸우는 얘기가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파워 서지라는 책입니다. 미국 파워가 팍 나온다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가는 김에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마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트럭들이 막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그 탑들 철탑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세계를 바꿔놓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하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미국이
그래서 사우디 같은 데 가서 그냥 중동에서 미국이 30년 전쟁했거든요. 네. 그 73년에 석유 위기 이후에는 중동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제1차 오일 제1차,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렇죠. 그거 없으면 산업이 무너지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는 그 미국이 이제 대외 정책이 바뀌는데 개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른바 신고립주의라고 하는 거로군요. 신고립주의인데 오바마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네. 국제 문제.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미국의 사회적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기름 때문에 오일 혁명 때문에 진짜 고달픈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 가지고서 그 나라를 끌어가는 나라인데 네,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뭐 해외에 내다 그렇죠. 팔 수 있는 내다 팔 수 있는 게 석유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스 같은 거를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에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달러 버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가스를 유럽에다 팔으려고 그러고 미국 때문에 셰일 혁명 때문에 전체 지구 석유값이 내려가고 그 러시아 같은 나라 아주 죽을 지경이죠. 미국 가스가 또 러시아 가스에 비해서 싸고 그렇죠. 싸고 이제 정치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장기 계약해서 사기는 미국 가스가 훨씬 좋죠. 더 공급 안정성이 그렇죠. 뛰어난 그렇죠. 러시아는 매일 돈을 줘달라고 조르고 네. 그리고 또 위협하고 끊겠다고 겨울 추울 때는 더 위협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스 시장을 미국이 뺏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역시 경쟁은 아름다운 거네요. 네, 독점 공급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 유럽에 말하자면 독점 공급을 했던 이렇게 거죠. 파이프 깔아놓고 그렇죠. 독점 공급했는데 이 독점 공급 이 관이 이제 거의 깨지는 그렇죠. 순간이 그래서 온 거네요. 저는 이렇게 분석하면 조금 좀 약간 그 과장해서 분석하는 걸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다시 점령을 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밀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의 쉐일 때문에 러시아가 정말 최악의 경우 굶을 수도 있어요. 네. 왜 뭐 달러가 있어야지 식량을 사오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가져가는데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방을 이제 거의 그렇죠. 네. 러시아가 가져가는데 미국이 나는 뭐 말로는 뭐 안 된다고 난리 치는데 결코 다시 뺏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동부는 그러면 러시아가 별도의 독립국이 되는 겁니까? 러시아의 파트가 되는 위성국이 거죠. 러시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러시아의 귀속이 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러시아에게 귀속되는데 그거를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자기네가 독립을 쟁취할 테니까 무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네. 그거를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뺏어서 독립시키면은 그 러시아도 그래도 강대국인데 네. 그 나라 먹는 것까지 미국이 뺏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정치라는 게 참 냉혹한 건데, 야 미국의 셰일가스가 터지니까 우크라이나가 죽게 되는구나라는 아주 웃기는 결론으로 나온 것이죠.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여담입니다만은 남미에서 미국의 신경을 긁던 베네수엘라. 그럼. 그거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 특집도 나오고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로 나왔는데 그거 뭐 치안 엉망이고. 치안 엉망이고 그리고 석유 가지고 그 석유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 차베스가 자기 나라 국민도 잘 못 사는데 그거로 큐바에다가 원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미국 셰일 때문에 정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유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베네수엘라는 또 그 생산 단가가 무지하게 높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완전히 뭐 그냥 파탄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맘먹지 못하는 건 둘째고 큐바한테 원조를 못 해주니까 네. 이번에 큐바하고 미국하고 수교 다시 하죠. 네. 그게 미국 쉐일을 한 단계 두 단계 건너면은 큐바가 미국한테 다시 수교하자고 나가는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야, 이 셰일가스가 국제 정치 자체를 지형도 자체를 바꾸고 있네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중동이
미국 국제 정치학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이 막 석유가 많을 때 그거는 미국 국제 정치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로 바뀌는 것이 70년대부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바이탈이 아니라 뭐 한 3, 4위권 이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로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좀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뭐 물론 동서 갈등 심했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미국에게 원조 요청을 해서 그렇죠. 무기를 주면 동부 지역을 다시 수복하겠다. 근데 미국이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한국에서도 남북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이 의문입니다. 그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한국이 안보 무의미승차한다고. 네. 냉전 때는 그런 말을 미국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냉전 한국이 무의미승차한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가 한국이 맨 앞에서 소련하고 싸워준 나라인데 네. 그런데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중국도 소련보다는 미국이 훨씬 약하고 그리고 소련은 이데올로기가 다르니까 미국하고 상극으로 덤빌 수가 있었는데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로 돈을 번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180도 덤빌 수가 없어요. 반대편에서. 덤비는 순간 국제 경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렇죠. 중국 자체가 자기가 손해를 상당한 보니까.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이제 북한을 막아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미국이 북한을 진짜 적으로 생각할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파워 폴리틱스라는 텀에서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미워하죠. 근데 힘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의 힘은 그냥 비유를 하자면 대학생 정도 되는 체격을 가진 나라고 북한은 아무리 골치 아파도 이거는 아직 어린애 수준이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적이 될 수 있을까? 진짜 적이.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반미 풍조가 워낙 거세져서 뭐 미국 사람들이 기분 나쁠 정도가 되면 뭐 대한민국 포기하고 북한과 수교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런 좀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캐리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과 그 핵 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열어놓겠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평화협정도 맺고 네. 국가로 인정도 다 해주고 그게 이제 미국이 옛날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도 미국한테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그 뭐 대한민국한테 이겼다 그러면은 그건 소련이 미국한테 이기는 거로 그대로 네.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북한이 이기는 건 북한이 이기는 거로 끝이에요. 소련이 네.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기는 것도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는 이거는 소련 세력이 확대를 막기 위해서인데 북한 세력이 확대되는 건 소련 세력이 확대랑 미국이 느끼는 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은 냉전이 끝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더 나쁜 말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제 대북 정책을 짜고 대미 정책을 짜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냉전 시대 때는 가라고 그래도 안 간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라고 그러면 안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뭐 언제 빠지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잘 됐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지 혼자 제일 세다고 보니까 네. 이제 균형이 뭐 어떻게 변해도 미국한테 대수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극 패권주의는 불변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읽던 책이 미국의 두 번째 세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네.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미국의 세기는 석유 없이 지금은 석유가 충분한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그 조엘 커스맨이라는 아주 그 미국의 끝내주는 경영학자가 쓴 건데 우리가 잘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자꾸 급격히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조금 좀 막 막말을 하는 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더그 밴도우라는 그 미국의
그 카터 연구소라는 상당히 보수 연구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경제원하고 네. 아주 스타일이 비슷한데 거기에 있는 박사가 이제 냉전이 끝났다. 한국이 그때처럼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논문으로 씁니다. 그런 논문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자주국방인데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의 정도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방력의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미군에 되는 의존하고 거네요. 있는데 동맹이 더 되려면은 우리의 부담이 더 많아졌을 때 동맹이 더 잘 되는데 그거를 의존을 더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군사비가 작년에는 세계 9등인데 지금 10등이래요, 금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이 볼 때 왜 너는 돈 안 쓰느냐는 나라 안보는 무지하게 어려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믿고서 안 쓰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지가 뒤따른 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이 막말로 끝나거나 그게 이제 미국의 현상인데 네. 그게 트럼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정치가를 좋아한다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현상이 거는 생겼다는 게 네. 증명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멋있는 말, 그럴듯한 말보다는 할 말을 솔직하게 얘기하란 말이지 좀 그게 막말스럽더라도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요번에 보면은 지금 변하고 있구나는 그러니까 멋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치에 나오는데 제가 번역한 책 미어쉐이모 우리 한번 여기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미어쉐이모 교수 말도 나쁘게 말하면 막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럽이 평화롭고 전쟁이 안 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 근데 거기서 전쟁 나면 미국한테 뭐가 나쁘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한테는 뭐 별 아니 타격이 유럽이 막 없다. 망가지면은 네. 그러면 유럽이 미국의 경쟁대에서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뭐 유럽의 자살이라고 그렇죠. 네, 얘기한 정치학자도 있고요. 그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는 바로 그걸 양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이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으로 볼 때 유럽에서 전쟁 나면 미국한테 뭐가 나쁜데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틀리지 않는 말을 하려면 유럽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정치가가 진짜 정치가 같죠. 네. 근데 트럼프처럼 유럽에서 전쟁 나고 아시아 우리가 안 지켜주면 우리한테 뭐가 나쁜데 라고 얘기할 때 정확히 대답을 사실은 못하죠. 알겠습니다. 셰일가스로부터 시작된 혁명 이게 어떻게 국제 정치를 바꿔놓을지 정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그게 아까 내가 아침에 읽었다는 책 미국의 두 번째 The Second American Century가 시작되었다는 책에 이제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크리에이티비티, 미국이 창조적인 나라죠. 뭐 발명을 많이 하니까. 두 번째를 에너지 어반던스. 이제 에너지는 뭐 철철 넘쳐 흐른다. 그거를 미국이 앞으로 두 번째 세계가 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결코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사태의 그럼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한국은 결정적으로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거 떨어지면은 일본 날아가고 일본 날아가면 태평양이 뻘겋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태평양이 뻘겋게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여태까지는 미국이 아쉬워서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을 지켜준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제는 미국으로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돼가고 그렇죠. 있는 이제는 거네요. 도덕적으로 네. 우리는 세계를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니까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내가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든가 김정은 같은 이런 그 양아치 같은 지도자가 있는 데는 가서 내가 다 정리도 해야 돼라는 거는 이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기보다는 모랄리즘처럼 네. 되는 거죠. 그 미국한테는 못 덤비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네. 나라들. 요새 그 테러 미국이 별로 안 맞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유로만 얻어 터지고. 네. 아 그것도 9.11 이후에 미국은 테러 안 맞았습니다. 네. 그 물론 잘 막아서도 안 맞고 미국이 중동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약해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동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거는 이제는 유럽이지 미국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테러리스트들도 네. 뭐 이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미국보다는 유럽을 타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프랑스가 자꾸 타겟이 되죠. 공격 목표를 바꾼 거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아라비아에 개입 안 하고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옛날보다 솔직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거는 뭐 분명한 솔직히 사실이고. 얘기하는 네. 걸 보면은 오바마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국 같은 나라조차도 진짜 미국의 친구가 되려면 국방비를 2%대로 올려야 한다라고까지 네. 얘기했습니다. 아, 영국이 뭐 그러면서 오바마가 기분이 좀 상했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네. 거 보니까 뭐 전부 미국 편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일이 생기면은 미국 혼자 했단 말이지. 다 그냥 미국한테 밀어놓고 그 사람이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는 자기가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정책을 바꿨으니까 네. 아시아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영국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진짜 미국의 친구가 되려면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네. 아주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대통령 경선에 나온 후보 수준에서 언급되는 정도지만 대통령 입에서 한국이 언급될 날도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네. 영국 얘기 나오고 사우디 얘기 나오고 뭐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만약 되면은 뭐 뒤가 선거 공약은 아니에요. 그냥 네. 말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역시 보고. 매사 불여 튼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